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퀵소트를 공부를 했는데, 퀵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현을 하면서도 이론적으로도 많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실제 구현도 해 봤어서, 어, 이제 제가 들었던 수업에 이제 강사님께서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오늘 말하는 걸로 복습을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한 언어입니다. 즉 명령문이에요. 즉 일을 처리하는 절차죠. 어떻게 보면 코드라는 것은. 그래서 화면에 구구단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다면은 그거에 대한 출력 모양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몇 단부터 몇 단까지 출력할 건지, 그리고 뭐 1부터 9까지 출력을 할 건지, 1부터 18까지 출력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겠더라고요. 왜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하나를 뭐 현업에서 뭐 혼자 연습할 때나 혼자 공부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현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 혼자 만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작은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각각의 프로그래머들이 구현을 해서 합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곧 그 큰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숲으로 바라보고 그 숲을 보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 숲을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내가 기능 구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 코드가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사이드 이펙트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는 거죠.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 모른다면은 애초에 출발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딘가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죠. 운이 좋아서 내가 그냥 발걸음을 뗐는데 그 방향이 내가 가려는 목적지와 맞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알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문제 이제 알았으면은 나눠봐야겠죠. 너무 크니까 한 번에 코드를 1000줄짜리를 한 원큐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큐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이 코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내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고, 그 시작점으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이 코드를 구현을 시켜야겠죠.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요구사항 하나당 기능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즉 이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고, 여기선 포문을 어떻게 돌아야 되고, 조건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 탈출해야 되고, 그런 코드의 세부적인 것들을 기능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요구사항 아래에 이제 하위로 기능사항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 기능사항들이 정의가 되면은 그 정의된 대로 내가 가설을 세웠잖아요. 기능사항으로, 기능사항의 나열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작은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웠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으니까 그 가설을 컴퓨터를 상대로 검증해 보는 겁니다. 컴퓨터를 상대로 검증해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고, 여러 테스트를 하면서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면은 그건 된 겁니다. 그렇게 문제 하나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작은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들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아래 기능 정의, 그리고 기능 정의한 대로 정의한 기능을 토대로 뭐랄까 코드를 검증, 이땐 컴퓨터에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는 일단은 검증을 해서 통과가 됐으면은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예외 사항들을 넣어보면서, 예외 사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예외 사항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때그때 이제 그 예외 사항에 대해서 디버깅을 해나가고, 만약에
이 예외 상황에서 터지네 이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디버깅을 해나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팀원들의 코드와도 잘 융합이 됐는지, 그리고 팀원들의 이제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지 등도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용자한테 또 부셔지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는 게 결국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천히 옳은 방향으로 가라. 빨리 가려다 되돌아오는 비용이 천천히 가는 비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즉, 내가 코드를 조금 빨리 구현해 보겠다고 문제 생기자마자, 문제 받자마자, 내가 구현해낼 요구사항 받자마자 그냥 바로 코드에 손대면서 막 구현을 해나가는 게 빨라 보여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벌써 50줄, 100줄 쳐나가는데 나는 아직 한 줄도 안 치고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혔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가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설을 세워보고 가설을 검증하는 식으로 검증했으면은 이제 여러 내가 생각한 예외 사항들을 넣어보면서 여기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하면은 거기까지 딱 됐다라고 하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코드 구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